여러분은 사랑이 언제 가장 진짜라는 걸 느끼나요? 선물과 칭찬이 넘칠 때일까요? 아니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을 때일까요? 나는 후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거울 앞에서 한도윤은 자신의 얼굴을 물로 훔쳤다. 면도도 하지 못한 까끌한 턱, 오래 입은 작업복에 누런 칼라, 군데군데 해진 팔꿈치. 학습된 체면 대신 의도된 남루.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대학 졸업식 날 새 아이가 양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 사진을 접어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마음의 풍선을 터트리는 날이야.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폐속까지 박혔다. 골목길에는 새벽 청소차가 지나가고 편의점 네온 사인이 젖은 도로 위에서 잔잔하게 떨렸다. 그는 일부러 지갑을 비워두었다. 동전 몇 개만 발그락거렸다. 휴대폰도 꺼두었다. 연락으로 마음이 흔들릴까봐. 첫 목적지는 큰아들 태석이 사는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였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현관 사이로 스며들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자신의 몰골이 어색하게 뒤틀렸다. 벨을 눌렀다. 삑. 안에서 인기척.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유정이 문틈으로 그를 훑었다. 혹시 누구세요? 나 도윤이네. 태석 아버지다. 한순간 며느리의 눈이 살짝 커졌다. 곧 표정은 얼어붙었다. 그는 모자를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해서. 오늘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가 그를 보더니 뚝 끊겼다. TV의 시트콤 웃음소리만 얄궂게 흘렀다. 며느리는 잠시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 잠깐만 나와봐. 거실에서 나온 태석은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빠르게 스캔했다. 눈이 유리처럼 반짝였다. 당황이 먼저, 걱정은 다음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사정이 조금 생겨서. 오늘 밤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태석은 멈칫했다. 며느리와 시선이 부딪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유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 시험이라 예민하고 집이 좀 복잡해서요. 한쪽 구석이면 돼.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포개었다. 태석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갑자기 오시면 우리도 준비가 안 돼요. 게다가 요즘 단지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상한 사람. 단어 하나가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미안하다. 돌아서려는데 현관 센서 등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끌고 갔다. 문틈에서 손주가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유정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인사하지 말고 들어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선 행인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한 손으로 복도 난간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첫 번째 결과를 기록했다. 거절. 이유 예민함, 준비 안 됨, 안전 우려. 두 번째 목적지는 둘째 민주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다. 아직 문을 열기 전 롤스크린 사이로 새벽빛이 비쳤다. 그는 셔터 옆 벤치에 잠시 앉아 손을 비볐다. 커피 볶는 냄새가 길 건너 로스터리에서 흘렀다.
셔터가 올라가자 민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얼굴이. 민주야, 하루만 너 카페 구석에서 자면 안 되겠니? 손님 오기 전까지 떠날게.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계산대 위 일정표를 힐끗 보았다. 오전 내내 예약이 빼곡했다. 아빠, 오늘 단체 예약 2팀 있어. 보건소 점검도 나오고 혹시 무슨 일 생긴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말할게. 괜찮아. 의자 2개만 붙이면 돼.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미안해. 오늘만 아니면 좋을 텐데. 사진도 찍고 기사도 나가고 매장 상태가 중요하거든. 그래. 알겠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다. 커피 한 잔만 살 수 있을까? 민주가 망설이다가 계산대로 손을 뻗었다. 테이크아웃 컵 지금 준비가 그냥 물 먼저 마셔. 손에 쥔 종이컵의 미지근함이 도리어 차갑게 느껴졌다. 거리는 서서히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빵집 앞 유리에는 갓 구운 식빵의 김이 서렸다. 그는 코끝을 스치는 그 온기를 따라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의 모서리가 손등을 찔렀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해가 건물 사이에서 반쯤 올라왔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을 떠올렸다. 누군가는 이유를 묻지 않고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오늘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아올까? 그는 신발끈을 꽉 조여매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사랑의 무게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여분의 이불,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 눈빛? 바람이 불어 코트 자락이 크게 흔들렸다. 그 순간 주머니 속 오래된 열쇠 하나가 딸깍 소리를 냈다. 열지 못한 문들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다음 벨을 눌러야 했다.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오늘은 진짜가 드러나는 날이니까.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추자 행인 둘이 힐끔거렸다. 저분 또 보이네. 요즘 노숙인 많다더라. 말이 먼지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찾다 말고 그는 빈손을 내려다봤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집은 쉼이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는 단어를 속으로 천천히 새겼다. 오늘 그는 그 쉼을 시험 중이었다. 누가 내게 한 칸을 내어줄까? 다음 초인종은 오래되어 지직거렸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오고 체인이 달그락거렸다. 그는 숨을 골랐다. 오늘 밤만. 그러나 문틈의 첫 표정은 경계였다. 고개를 드는 순간 길가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음성이 들렸다. 도윤 씨? 문틈의 눈빛과 길가의 목소리가 동시에 그를 붙잡았다. 그는 문과 길 사이에서 처음으로 망설였다. 아침 볕이 단지의 유리 난간을 타고 번져들었다.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며 어젯밤 현관 앞에 손주 눈빛을 떠올렸다. 첫째 거절. 속으로 짧게 적었다. 말 대신 기록. 오늘은 2번째 표식을 남길 차례였다. 둘째 민호의 집은 도심 외곽의 연립이었다. 담벼락 너머로 귤나무가 몇 알 남은 채 흔들리고 현관 앞 고무장화에 마른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개가 먼저 짖었다. 이어 체인 잠금이 덜컥 풀리는 소리, 발자국, 숨 고르는 기척. 문틈으로 며느리 세진의 얼굴이 조심스레 비쳤다. 아버님 맞으시죠? 그래, 세진아.
민호 있니? 세진은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구겨진 작업복, 해진 팔꿈치, 손등의 잔글킴. 그녀의 시선이 살짝 물러섰다. 뒤에서 김치찌개 끓는 소리가 바글바글 새어나왔다. 식탁 뚜껑이 울리고 아이 웃음이 툭 튀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며칠 밖에서 잤더니 몸이 영 시원치 않네. 오늘 밤만 내 집 구석에서 눈 붙이면 안 될까? 순간 집안의 온기가 문턱에서 멎었다. 세진은 시계를 보고 그의 옷깃도 보았다. 아버님, 요즘 저희가 좀 빠듯해서요. 민호도 회사가 어수선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있고. 말이 끝나기도 전 아이가 장난감을 흔들며 달려왔다. 그가 모자를 벗는 순간 아이가 멈칫했다. 엄마, 이 아저씨 냄새나. 세진은 아이를 뒤로 감쌌다.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목소리 끝이 먼저 웅크렸다. 잠시 뒤 민호가 나왔다. 수척한 얼굴, 셔츠 한쪽이 빠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목젖이 한번 크게 넘어갔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다친 건 아니다. 그냥 오늘 밤만 신세 질 때가 필요해서. 민호는 현관에 놓인 낡은 보자기와 해진 운동화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아버지 방이 모자라요. 작은 방은 아이들 책상 놓느라 꽉 찼고 거실은 내일 새벽부터 청소해야 하고. 솔직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 그 말은 모래처럼 조용히 흘렀다. 도윤은 숨을 한 번 길게 마셨다. 그래, 알겠다. 설명 고맙다. 세진이 얼른 덧붙였다. 아버님, 복지관 같은데 알아보면요. 요즘 노인 돌봄이 잘 되어 있다던데. 민호가 눈치를 보며 작게 거들었다. 임시 쉼터 같은 곳이 있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 다 너희 생각이지. 말끝은 부드러웠지만 가슴 안쪽이 얇게 찢어졌다. 손주가 신고 나간 작은 슬리퍼 한 짝이 현관 매트 옆에 밀려 있었고 교과서 모서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 현관 초인종의 금속 테두리가 차갑게 남았다. 도윤은 골목 끝까지 걸어가 벽돌담에 등을 기댔다. 둘째 거절. 이유 빠듯함, 방 부족, 체면. 속으로 또박또박 적었다.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다. 인근 공원으로 발을 옮겼다. 벤치에 앉자 오래된 나무에서 겨울새가 툭 날아올랐다. 가지 사이로 겨울빛이 얇게 흘렀다. 멀리 분수는 멈춰 얼어있고 운동기구 철엔 서리가 내려 희다. 옆 벤치의 노부부가 종이봉투를 펼쳐 호빵을 갈라 나눴다. 김이 올라오며 달큰한 냄새가 바람에 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배가 소리쳐도 손은 주머니 속 가족 사진만 더 꼭 붙들었다. 사진 모서리가 손등을 긁어 상처가 났다. 그 따끔함으로 정신을 붙잡았다. 말 대신 기록.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고 플레이그라운드의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렸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이게 누구야? 도윤 씨? 돌아보니 장바구니를 든 진수가 서 있었다. 학창 시절부터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 진수의 시선이 그의 얼굴, 옷, 손의 상처, 발끝의 먼지까지 천천히 훑었다. 놀람과 걱정이 떠올랐다. 무슨 일 있어? 연락도 없이.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고 벤치 끝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진수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는 중이야. 보고 있다니? 사람 마음은 풍족할 때가 아니라 빈손일 때 보이는 거잖아. 진수는 입술을 다물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몸 챙겨. 너 이틀은 굶은 얼굴이야. 조금 견딜 수 있어. 도윤은 웃으려 했지만 표정은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오늘 밤만 지나면 다음 표식이 보일 거야. 가로등이 켜지며 길에 긴 그림자가 생겼다. 운동복 사람들이 공원을 가로지르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스쳤다. 진수가 장바구니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따끈한 빵이야. 하나라도 먹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 근데 지금은 내가 정한 모양을 흐리고 싶지 않아. 진수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내 고집은 여전하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벤치 아래에 굴러들어간 빵 부스러기에 비둘기가 모여들었다가 아이 웃음에 푸드덕 날아올랐다. 그 소리가 퍼지며 사라질 때 도윤은 일어섰다. 난 가봐야겠다. 어디로? 문을 두드릴 곳이 아직 남아있어. 진수가 그의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그래. 하지만 약속해. 너무 아프기 전에 멈춘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이 끝나면. 공원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는 순간 버스 정류장 광고판의 문구가 눈에 박혔다. 집은 쉼이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다시 또박또박 속으로 읽었다. 오늘의 시험은 누가 내게 그 쉼의 한 칸을 내주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가로등 불빛에 긴 그림자를 밟으며 그는 다시 걸었다. 주머니 속 사진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졌다가 다시 붙었다. 상처가 다시 따끔거렸다. 그 따끔함을 가이드 삼아 그는 다음 주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 장부의 다음 칸을 조용히 펼쳤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음속 장부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또박또박 새겼다. 숫자와 이유가 늘어날수록 다음 초인종 앞에서의 망설임도 커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늘의 끝을 자신의 발로 확인하기로 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윤은 시장 골목을 지나며 허기를 삼켰다. 튀김 냄새와 갓 찐 만두 향이 코끝을 톡 쳤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세 번째 기록을 남길 차례였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가족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로 어젯밤의 표정들이 겹쳐졌다. 첫째 거절. 둘째 거절. 짧은 단어들이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직 남은 문이 있었다. 막내딸 은지의 집. 그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막내만은 다를 거다. 은지의 집은 오래된 연립 3층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난간, 복도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낙서, 현관 앞에 가지런한 작은 운동화 2켤레.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벽에 손을 대고 잠시 숨을 모았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문이 열리자 은지가 섰다. 놀라움이 먼저 올라왔다가 곧 눈에 물기가 번졌다. 그녀는 한 박자도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옷자락의 먼지와 비린 땀 냄새에도 은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이 현관으로 달려오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작은 팔이 그의 다리에 엉겨 붙었다. 그 순간 그의 무릎이 잠시 풀릴 뻔했다. 은지는 그를 집 안으로 모셨다. 좁은 거실엔 오래된 가구가 있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번졌다. 창가에는 아이들이 그린 종이 해바라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아버지 씻으세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죠. 은지는 남편의 셔츠와 스웨트 팬츠를 꺼내 건넸다. 크기가 약간 맞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포근했다. 거울 앞에 앉자 낯선 얼굴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까끌한 수염, 움푹 팬 눈두덩, 말라붙은 입술.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은지야, 아버지가 사실 돈을 다 잃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 은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가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중요하죠. 그의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다. 앞선 두 집의 문턱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미세하게 풀렸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훑었다. 거울 속 얼굴이 조금 덜 거칠어 보였다. 수건을 내밀어주는 은지의 손이 따뜻했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 그릇들이 하나둘 놓였다. 김이 오른 미역국, 노릇한 계란말이, 잘 익은 김치와 참기름 향이 살짝 밴 나물. 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린 할아버지 환영해요. 글씨가 냉장고 문에 붙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시 멈추었다. 은지야, 아버지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되겠니?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긴 아버지 집이에요. 방은 좁아도 마음은 넓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작은 손바닥 소리가 방 안에 맑게 울렸다.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속으로 적었다. 셋째 수용. 이유 진심 사랑.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은지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식사가 끝나자 은지는 이불을 털어 작은 방 한켠을 정리했다. 낡은 매트리스 위에 깨끗한 시트를 깔고 베개에 햇살 냄새가 배인 베갯니들 씌웠다. 아이들이 달력에서 하트를 그려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쳤다. 할아버지 온 날. 밤이 깊어지자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벽지에 길게 흘렀다. 아이들이 그의 팔을 베고 누워 깔깔거리다 이내 잠이 들었다. 은지는 조용히 이불 가장자리를 고쳐 덮어주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오래 묵은 상처 위에 따뜻한 손바닥처럼 얹혔다. 그는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정돈했다. 거절, 거절, 수용. 마음속 장부의 다른 칸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졌다. 이 별표가 훗날 어떤 결정을 부를지 그는 짐작하고도 외면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깨어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싱크대 위 머그컵, 물에 젖은 수세미, 창문 틈으로 스미는 바람.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 뒤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접힌 것을 꺼냈다. 낡은 봉투와 얇은 통장. 표지는 해졌지만 숫자는 선명했다. 그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봉투에 넣어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은지에게는 아직 아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비밀은 때로 사람을 지탱시키고 때로 시험을 완성시킨다. 오늘의 따뜻함이 내일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그는 마음의 나사를 한 번 더 조여보았다. 방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베개 모서리를 정리하고 이불 끝을 당겼다. 창밖의 가로등이 작게 깜빡였다. 그는 다시 속으로 적었다. 셋째 합격. 별표.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아침이 오면 또 다른 문을 두드릴 것이다. 기록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집의 온도를 온전히 기억해 두기로 했다. 따뜻한 국물의 첫 한 숟가락, 아이들의 손, 은지의 눈빛. 그는 눈꺼풀을 내려 고요히 쉼으로 들어갔다. 그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래전에 내 식구가 한 방에서 뒤척이던 여름밤의 선풍기 소리가 귓가에 돌아왔다. 그때도 전기는 자주 나갔고 촛불을 켜면 아이들이 손가락 그림자를 벽에 비추며 깔깔댔다. 생각해보면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이 가장 확실한 재산이었다. 아버지, 내일 뭐 드실래요? 은지가 방문 틈으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거나. 너희가 먹는 걸로. 그럼 아침엔 북엇국 끓일게요. 속이 편안할 거예요. 그래. 고맙다. 낮은 대화가 파도처럼 잦아들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떠올렸다. 사진 속 웃음은 멈춰 있지만 오늘의 웃음은 여전히 움직였다. 멈춘 것과 움직이는 것. 그는 그 차이를 몸으로 이해하는 중이었다. 새벽에 한 번 더 깨어 창문을 열었다. 먼 도로에서 트럭 변소금이 길 흘렀다. 그는 얼핏 멀리서 자신을 부르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일은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오래 미뤄둔 진실을 한 사람에게만 털어놓으리라. 시험에는 증인이 필요하니까.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도유는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가는 빗줄기가 벽지를 미끄러졌다. 막내의 집에서 보낸 하룻밤은 지난 이틀과 달리 따뜻했지만 가슴엔 여전히 무거운 돌이 눌려 있었다. 거절, 거절, 수용. 장부의 세 단어가 떠올랐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부엌에서는 북엇국 끓는 냄새가 퍼졌다. 은지는 이른 손놀림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로 왔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고 눈을 감았다. 속이 풀리면서도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고맙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꼭 다시 와요. 아이들이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또 와요. 그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시장길로 나서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부터 번지기 시작한 소문이 골목과 골목을 넘어 흘렀다. 그 노인 부자래. 아니래, 사기당했다잖아. 속삭임이 귀를 스쳤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소문은 결국 자식들 귀에도 들어가리라. 골목 어귀에서 장면과 마주쳤다. 큰아들의 아내 수진이 이웃들과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아버님이 우리 집에 나타나셨는데 완전 거짓골이었어요. 냄새도 심하고 아이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돌려보냈죠.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아버님이시잖아요. 수지는 웃었다. 요즘 누가 그런 부담 져요. 다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신발 끝을 내려다봤다. 밑창이 갈라져 돌멩이가 박혔다. 발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분간되지 않았다. 거절 뒤에 뒷말.
그는 장부에 한 줄을 더 그었다. 정오 공원 벤치에 앉자 친구 진수가 다가왔다. 진수는 말해왔다. 야, 소문이 벌써 돌았어. 너 그 돈 아직 있는 거지? 도유는 눈을 감았다. 쉿. 아무도 모르게 해줘. 나는 아직 아이들을 시험하는 중이야. 진수는 한숨을 쉬었다. 가혹해. 내 몸이 먼저 상하면 의미가 없잖아.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버텨야 진짜 마음이 드러나. 공원 입구 쪽이 술렁였다. 택배기사가 배를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수가 화면을 힐끗 보여줬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 있었다. 시장 근처 돌아다니는 노인 조심. 누군가 몰래 찍은 저화질 사진이 그의 옆모습이었다. 지워달라 해야지. 나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진실은 오래 버틴 쪽에 남는다. 그는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후 첫째 태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면이 멈췄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그 어제는 죄송했어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사과와 탐색이 함께 묻어 있었다. 괜찮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바쁘면 바빠라. 아버지, 그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요즘 몸은 괜찮으시고요.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챙긴다. 그는 전화를 끊고 화면을 바라봤다. 사과의 온기와 계산의 냉기가 겹쳐 보였다. 이내 둘째 민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근처면 차로 모실게요. 그는 대답을 미뤘다. 배는 고팠지만 오늘의 허기를 쉽게 메우고 싶지 않았다. 허기는 질문의 모양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해가 기울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는 시장 가장자리의 작은 다리 위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난간엔 낙서가 남아 있었다. 집은 쉼이어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쉼을 내어주지 못하는 집, 쉼을 요구받으면 문을 닫는 집, 이유를 묻지 않는 집. 세 갈래 문이 떠올랐다. 저녁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였다. 아버님 죄송했어요. 어제는 제가 경솔했네요. 아이들이 놀라서 그만. 그는 침묵했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요, 혹시 요즘 어려우시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소액이지만요. 소액. 단어가 또렷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다. 정말요? 그럼 주말에라도 괜찮다. 그는 같은 말로 전화를 끝냈다. 공원으로 돌아오자 진수가 물었다. 이제 어쩔 거야? 조금만 더 본다. 말과 표정 사이의 공백. 그 공백에 뭘 채우려고? 결정. 어둑해지자 가로등 아래로 작은 벌레들이 날아들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벤치 등받이를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봉투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다. 오늘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비밀은 때로 무게로 시험을 완성한다. 막내에게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늦게라도 데리러 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 오늘은 바람 좀 더 쐬고 들어가마. 은지는 곧장 이모티콘을 보냈다. 작은 국 그릇과 김모락. 그는 화면을 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밤 시장 셔터가 하나둘 내려갔다. 쇳소리가 연달아 퍼지고 발자국이 줄었다. 그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오늘의 장부의 마지막 줄을 그었다. 소문 확대, 사과 늦음, 의심 잔존. 그리고 덧붙였다. 내일 대면. 그는 막내의 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익숙한 목소리다. 아버지. 돌아보니 태석과 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멈춰 섰다. 바람이 세 사람의 코트를 흔들었다. 그의 입꼬리가 잠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내일 보자. 그는 방향을 틀어 걸었다. 뒤에서 형제의 낮은 속삭임이 흩어졌다. 어떻게 할까? 일단 마이너스 바람이 나머지 단어를 가져갔다. 밤하늘에 묽은 구름이 지나갔다. 그는 마음속 장부를 덮었다. 내일의 문장은 길 위에서 쓰일 것이다. 오늘의 시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진실은 한 번 더 무게를 달게 될 것이다. 내일을 견딘다. 다시. 그는 발걸음을 늦추며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섰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발끝에 닿았다. 순간 뒤편에서 들려오는 형제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다시 스쳤다. 형, 혹시 아버지가 진짜 아직 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침묵이 의심을 더 굳혔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귓가에 남은 그 말은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그가 원하던 진심의 무게는 어쩌면 돈의 무게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시험은 더 아프게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낡은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온 빛이 작은 책상 위 공책을 덮었다. 도윤은 이부자리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따뜻한 방의 공기가 이틀 전 거리 바람과 겹쳤다. 오늘도 시험을 해야 했다. 마음은 무겁게, 그러나 발은 앞으로. 부엌에서는 은지가 도시락 반찬을 나누고 있었다. 달걀 지단을 얇게 썰고 김을 반으로 접어 밥을 감쌌다. 기모르는 냄비 곁 아이들이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잤다. 아침 드시고 천천히 나가세요. 오늘은 바람이 차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밑샘이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이 고마워 눈을 한 번 감았다. 식탁 위 접시는 오래됐지만 반짝였다. 민수와 미영이 동시에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걸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 마음속에서 망설임을 눌렀다. 아이들 앞에서조차 진실을 감춰야 하나. 아침을 마치고 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다. 구름이 얇게 깔리고 사이로 빗줄기가 뚫려 나왔다. 그 빛 속에서 어젯밤의 말이 되감기듯 흘렀다. 아버지가 아직 돈을. 골목을 나서며 은지가 작은 보온병을 건넸다. 속 따뜻하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녁 전에 돌아오마. 네. 된장찌개 끓여둘게요. 그 한마디가 기댈 의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 시각 멀지 않은 카페 구석에서 태석과 민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 공기엔 로스팅 냄새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형, 은행 얘기 들었지? 아버지 돈 아직 있다는 말. 확실해? 직원이 봤다더라.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민호가 먼저 굽혔다. 우린 완전히 시험당한 거야. 지금이라도 사과하자. 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과로 끝날까? 영희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으면 우린 더 멀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가야지. 알겠어.
다만 말 조심하자. 괜히 더 틀어지지 않게. 두 사람의 손가락이 번갈아 머그컵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후회와 계산이 미세한 진동처럼 탁자 위를 울렸다. 커피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도윤은 시장 입구에서 발을 늦췄다. 소문은 하룻밤 사이에 또 다른 얼굴을 달고 있었다. 그분 통장 있다더라. 에이, 노망이래. 다쇼야. 모르는 목소리들이 팔꿈치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허리춤에 보자기를 한 번 더 여몄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끝까지 본 사람만 진실을 가진다. 그렇지. 공원 가장자리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벤치 등받이에 앉아 보온병의 뚜껑을 돌렸다. 은지가 끓인 따뜻한 보리차가 입술에 닿아 속이 풀리는 듯 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 아버지 어디세요? 태석이었다. 왜? 오늘 모실게요. 점심도 같이 하고요. 바쁘면 바빠라. 한 박자 침묵이 지나갔다. 죄송했어요. 어제는 제가.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필요한 건 내가 챙긴다. 전화를 끊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사과의 열과 탐색의 냉이 겹쳐 보였다. 곧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근처면 차로 모실게요. 그는 답을 미뤘다. 허기는 질문을 오래 붙잡는다. 정오가 넘어 바람이 더 찼다. 그는 다리 난간에 새겨진 낙서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집은 쉼이어야 한다. 어제 본 문장이 오늘 더 깊게 들어왔다. 쉼을 요구받으면 문을 닫는 집, 눈빛만으로 들어오라 하는 집. 두 개의 문이 머릿속에서 서로를 밀어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아버지. 돌았다. 태석과 민호가 서 있었다. 얼굴엔 지침과 결심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태석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점심 같이 하시죠. 근처 순댓국집 예약했어요. 민호가 서둘러 덧붙였다. 그리고 내일 아침 건강검진 예약도 잡았어요. 말들은 부드러웠지만 타이밍은 이르게 앞섰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점심은 같이 먹자. 식당까지 걷는 짧은 길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수 아래 길게 겹쳤다. 식당 문이 열리며 따끈한 국물 냄새가 몰려왔다. 자리를 잡자 태석이 먼저 숟가락을 얹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했습니다. 민호가 뒤따랐다. 제가 어제 경솔했습니다. 사과의 문장들은 정확했지만 어디선가 외워온 리듬이 느껴졌다. 국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도윤이 입을 열었다. 사과라는 건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태석이 물었다. 무슨 뜻인지. 너희가 어제 했던 말, 너희가 가장 잘 알 거다. 잠깐의 정적. 김이 그들 사이에서 얇게 갈라졌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버지, 작은 마음이에요. 생활에 보태 쓰세요. 봉투 모서리가 그의 시야에 닿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정말로요? 부담 갖지 마시고. 괜찮다. 그는 같은 말로 막았다. 태석의 손등 근육이 미세하게 뭉쳤다. 식당을 나서자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태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혹시 최근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는 발을 멈췄다. 사람이 어려울 때 문을 열어주는 일, 그게 다다.
둘은 말을 잃었다. 바람이 그 빈칸을 메웠다. 해가 기울 무렵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어디쯤이세요? 국 데워 놓을게요. 금방 간다. 목소리를 낮추자 마음도 낮아졌다. 그는 골목 어귀에서 잠시 멈춰 섰다. 오늘의 장부를 머릿속에서 넘겼다. 사과 마이너스 늦음. 탐색 마이너스 잔존. 문장 마이너스 미완. 막내 집 현관 불빛이 켜지고 아이들이 슬리퍼를 끌고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을 안았다. 은지가 작은 미소로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바람이 좀 샜다. 그래도 돌아오셨네요. 그 말이 벽난로처럼 방 안에 불을 붙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시험의 윤곽은 또렷해졌다. 진심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내일이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 그는 보자기를 베개 아래에 밀어넣고 등을 펴누웠다. 천장의 가로등이 부서져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한 줄을 마음속 장부에 적었다. 쉼- 증명. 이른 아침 까치가 울고 날갯짓을 접었다. 도유는 눈을 떴지만 곧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전날 장부의 마지막 줄을 되새겼다. 쉼- 증명. 그 단어는 아직 따뜻했지만 어딘가 낯선 무게가 달라붙어 있었다. 막내의 집에서 느낀 평화가 정말 단단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호의였는지 그는 확신하지 못했다. 부엌에서는 은지가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다. 탁탁 칼 끝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박자처럼 이어졌다. 아이들은 교복 단추를 잠그며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고 전자레인지가 띵하고 울렸다. 도유는 그 풍경을 문틈으로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이 평범함이 나의 마지막 방패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오늘도 걷게요? 은지가 물었다. 그래. 길이 아직 남았다. 점심엔 들어오세요. 어젯밤 남은 미역국에 두부 더 넣을게요. 고맙다. 그는 보자기를 허리에 묶으며 나섰다. 골목 초입에서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이 깃발처럼 펄럭였다. 시장 골목엔 이미 말들이 돌아다녔다. 그 노인 큰돈 숨겼다더라. 아니래, 빈손이라잖아. 반박과 추측이 얇은 비늘처럼 겹치며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도유는 모자를 눌러쓰고 발을 재촉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지만 오래 보는 사람은 다르게 본다. 공원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자 보온병에서 김이 올랐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한숨이 술술 풀렸다. 그 순간 진동음. 화면에는 태석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꼭 뵙고 싶습니다. 어디로? 근처 찻집이요. 형제끼리 같이 가겠습니다. 정오 조금 전 작은 찻집의 창가 자리. 차향이 잔잔했지만 공기는 묵직했다. 태석이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아버지, 지난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이어받았다. 저도요. 어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너희를 데려왔느냐? 도윤의 말이 겹쳤다. 짧은 침묵. 태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직 재산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 소문 때문이냐? 아닙니다.
민호가 너무 빨리 부정했다. 빠른 속도가 오히려 얇았다. 도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적었다. 사과 마이너스 형식, 동기 마이너스 불순. 그리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다. 걷자. 셋은 골목으로 나왔다. 겨울 바람이 간판을 울리고 햇빛은 낮게 떨어져 발끝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어느 가게 앞에서 수군거림이 폭신한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어제는 쫓아냈다더니 오늘은 붙어 다니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렇지. 두 아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다. 도윤은 반응도 없이 걸음을 이어갔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태석이 말을 꺼냈다.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실게요. 민호가 뒷말을 붙였다. 검진 후에는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내세요. 방을 비워놨습니다. 도윤은 신호등의 초록이 켜질 때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초록빛이 길 위로 번지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문을 열어준 시간은 잊히지 않는다. 그 말이 전부였다. 찻집에서 나눠 가진 영수증처럼 얇은 침묵이 이어졌다. 믿음과 의심의 무게가 저울 위에서 흔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막내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불빛이 켜지고 은지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바람이 조금 거셌다.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작은 체온이 팔목으로 퍼졌다. 그 온기는 말보다 오래 남았다. 저녁상을 마주하자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들은 오셨어요? 왔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려나요? 도윤은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더 떠 입에 넣었다. 뜨거운 온기가 목 뒤까지 차올랐다. 괜찮음이라는 말은 누가 정하는가? 설거지 소리가 잦아들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낮게 한 번, 그리고 멈춤. 은지가 닦던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보마. 문을 열자 태석과 민호가 서 있었다. 셔츠 깃에 작은 주름, 눈 밑에 엷은 그림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태석이 말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병원 예약표와 식단표예요. 꾸준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받아들지 않았다. 고맙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의 식탁이 날 살린다. 계단참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다. 이웃이었다. 짧은 시선이 오고 갔다. 태석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아버지, 오해받을 일 없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오해는 삼가의 문제가 아니다. 도윤이 천천히 대답했다. 시간의 문제다. 잠시 침묵. 두 아들은 더 말을 만들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윤은 알았다. 가면이 조금 흔들렸다는 걸. 그러나 아직 벗겨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문이 닫히자 은지가 다가와 물컵을 건넸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보자기 끝이 의자 다리에 스쳤다. 그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이 먼저 잠들었다. 거실 스탠드 빛이 둔탁하게 번졌다. 도윤은 보자기를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 통장 표지의 모서리가 손끝을 스쳤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아주 조금 변해 있었다. 이 돈이 내 시험을 불투명하게도 만든다.
그는 장부를 머릿속에서 펼쳤다. 사과 마이너스 복학, 동기 마이너스 혼재, 행동 마이너스 준비, 그리고 마지막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그 동그라미는 내일의 문장을 위한 표식이었다. 불을 끄기 전 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반쯤 젖혔다. 가로등이 눈부시게 번지고 멀리 시장 셔터가 하나둘 닫히고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한 칸 더. 그리고 이불을 당겨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내일 가면은 더 흔들릴 것이다. 끝내. 새벽이 골목의 모서리를 천천히 닦아냈다. 도윤은 이불 가장자리를 잡은 채 눈을 떴다. 밤새 머릿속에서 돌아간 문장은 하나였다. 믿음 마이너스 흔들림, 진심 마이너스 불투명. 장부의 빈칸이 그 말 옆에 하얗게 남아 있었다. 채우지 못한 칸이 많을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웠다. 부엌에선 은지가 보리차를 데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꿈속이었고 창문 유리에는 얇은 김이 맺혔다. 컵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도윤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켰다. 차가운 냄새가 목구멍을 씻고 지나갔다. 그러나 어제의 장면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태석의 봉투, 민호의 말, 그리고 그 뒤에 유리처럼 붙어있던 망설임. 아버지, 오늘도 나가세요? 은지가 낮게 물었다. 그래. 오늘은 길을 조금 더 걸어보마. 점심은 꼭 드세요. 허기지면 마음도 잘못된 결론을 내린대요. 알겠다. 아침상은 늘 그렇듯 소박했다. 된장의 향과 김의 고소함, 따뜻한 밥의 수증기. 그는 천천히 씹었다. 씹을수록 미세한 소금기가 혀끝에 남았고 마음속 의심도 같은 자리에 남았다. 밥은 삼켰지만 의심은 삼키지 못했다. 집을 나서자 시장의 말들이 먼저 걸어 나왔다. 어제 또 두 아들이 왔다지. 이번엔 봉투까지 들고. 에구, 역시 돈이 있나 보군. 목소리들은 먼지처럼 그의 뒤에 달라붙었다. 도윤은 모자를 눌러쓰고 발을 재촉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오래 보는 사람만 다르게 본다. 도심 외곽공원 느티나무 아래 벤치. 그는 보온병 뚜껑을 컵 대신 쓰고 차를 따랐다.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때 오래된 친구 준호가 어묵 국물을 들고 다가왔다. 야, 내 얘기가 반바퀴는 돌았다더라. 바람은 방향을 자주 바꾼다. 근데 진짜냐? 도윤은 고개를 기울여 종이컵을 받았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데우고 가슴까지 내려갔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진심이냐 아니냐 그뿐이다. 준호는 짧게 웃었다가 금세 표정을 가라앉혔다.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상처는 한 번에 벌어지지만 살은 천천히 붙는다. 정호가 가까워질 무렵 휴대폰이 떨렸다. 태석. 이어서 민호. 두 사람은 함께 보자 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어디? 창이 낮게 난 찻집 창가 자리. 차양이 잔잔했지만 기류는 묵직했다. 태석이 먼저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곧바로 덧붙였다. 오늘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일정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물었다. 무엇이 너희를 데려왔느냐? 짧은 침묵. 태석이 눈을 살짝 내리깔며 말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직 재산이 있다고들 합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저희는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소문 때문이냐? 아닙니다. 민호의 부정은 빨랐고 얇았다. 도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적었다. 사과 마이너스 형식, 동기 마이너스 혼재.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걷자. 세 사람은 시장을 가로질렀다. 철물점 앞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어제는 문전박대더니 오늘은 팔짱이네. 마음이 바뀌기엔 너무 빠르지. 두 아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다. 도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태석이 말했다. 아버지, 내일 건강검진 예약했습니다. 불편하시면 취소하겠습니다만. 민호가 이어붙였다. 검진 끝나면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다. 도유는 한 걸음 내디디며 대답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열어준 문, 나는 잊지 않는다. 그 말이 전부였다. 바람이 간판을 울리고 햇빛이 낮게 떨어져 그림자를 길게 잡아 끌었다. 세 사람의 침묵은 얇은 종이처럼 흔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막내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 불빛이 켜지고 은지가 먼저 나왔다. 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바람이 거셌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작은 체온이 팔목으로 퍼졌다. 그 온기는 무엇보다 길게 남았다. 저녁상을 물리며 은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형님들은 오셨어요? 왔다. 그럼 이제 괜찮아질까요? 도유는 대답 대신 밥그릇을 밀어두고 물을 마셨다. 괜찮음은 누가 정하는가? 밤이 깊자 그는 보자기를 펼쳐 통장 표지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러나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제와 다르게 미세하게 흔들렸다. 돈은 시험을 만들고 때로 시험을 흐린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멈춤. 은지가 손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아버지, 내가 보마. 문을 열지 않은 채 도유는 도어뷰를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 두 아들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계단참에서 이웃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을 조금 여닫아 바람소리만 들렸다가 끊기게 했다. 열지 않은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 장부에 눌러 썼다. 진심은 때로 닫힌 문 앞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조용히 문에서 물러섰다. 내일 빈칸 하나가 더 채워질 것이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문을 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그 밤 잠들기 전 아이방 문을 살짝 열자 민수와 미영이 똑바로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도유는 문지방에 기대어 잠시 그 리듬을 들었다. 지켜야 할 호흡, 지켜야 할 눈. 그는 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와 장부의 모서리를 한 번 더 매만졌다. 빈칸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방향은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번졌다. 내일 오전 8시 검진이라는 일정 알림이 떠 있었다. 그는 알림을 닫지 않았다. 검진은 몸을 위한 절차, 오늘의 검진은 마음을 위한 절차.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창밖에선 셔터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번져왔다. 금속의 마찰음이 하루의 끝을 긁어내렸다. 이불을 당겨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흔들리지 않는 것. 대답은 오지 않았다. 대신 잠이 천천히 몸을 덮었다. 내일의 대답은 열림보다 시선에 있을 것이다. 햇살이 커튼 가장자리를 가만히 쓸고 지나갔다. 도윤은 눈을 뜨자마자 손끝으로 베개 모서리를 더듬었다. 오늘 장부의 빈칸을 채울 마지막 날.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상체를 일으켰다. 방 안 공기는 차분했으나 머릿속의 문장은 또렷했다. 의심 마이너스 정리, 진심 마이너스 확정. 부엌에서는 은지가 조용히 국을 덮이고 있었다. 아이들은 등굣길 준비로 바삐 움직였고 신발끈을 묶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의 인사를 듣는 순간 도윤은 속으로 짧게 적었다. 사랑 마이너스 무구. 그 단어가 가슴 안쪽에 따뜻하게 번졌다. 식탁 앞에서 은지가 물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거죠? 응. 다녀와서 이야기하자. 그는 국을 한 숟가락 삼키며 작은 결심을 굳혔다. 오늘은 숨기지 않기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로. 병원 대기실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잡지의 표지를 여러 번 넘겨도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혈압을 재고 간단한 문진을 마친 뒤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만 피로가 많이 쌓이셨네요. 조금 쉬겠습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쉬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의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어제의 소문이 아직 공중에 떠다녔다. 몇몇 시선이 멈춰 그를 더듬었다. 그는 모자 챙을 살짝 눌렀다. 오늘은 굳이 항해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목적지만 밝히면 된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잠깐의 멈춤, 다시 한 번. 어제와 다른 리듬이었다. 문을 열자 태석과 민호가 서 있었다. 표정엔 지침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너라. 거실의 공기는 말수가 적을수록 무거워졌다. 은지는 아이들과 장을 보러 나갔다. 남겨진 세 사람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사이에 두고 앉았다. 태석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문을 닫은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용서가 어렵다면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도윤은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는 낡은 통장과 봉투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흰 종이를 꺼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빛을 반사했다. 이건 내가 미리 써둔 문서다. 오늘 읽겠다. 세 사람의 시선이 종이에 모였다. 그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나 도윤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남은 생과 이후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첫째, 내 삶을 지탱한 일상의 열쇠를 은지에게 맡긴다. 둘째, 나를 시험했던 모든 날의 기록은 여기서 끝낸다. 셋째, 각각의 자식에게 남길 말은 단 한 줄이다. 가장 낮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을 잊지 말 것. 읽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태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민호의 손등엔 혈관이 도드라졌다. 아버지,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오겠습니다. 저도요. 집을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건 다 챙기겠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기회는 문이 닫혔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 문 밖에 섰을 때 내가 먼저 여는 순간에 시작된다. 말이 끝나자 거실엔 초침 소리만 남았다. 창밖에서 비둘기 날갯짓이 짧게 스쳤다. 그럼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태석이 어렵게 물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정하라. 도윤이 답했다. 다만 그 결정에 내 통장과 봉투를 끼워 넣지 마라. 두 아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죄책과 허기가 겹쳐 있는 표정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반쯤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흔들었다. 그는 잠자코 두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말없이 오래 본 끝에만 보이는 결이 있었다. 어제의 연극과 오늘의 초조 사이 아주 가는 선. 그는 그 선을 확인했다. 너희는 이제 가거라. 말의 톤은 낮았지만 단단했다. 두 아들은 더 머물 명분을 찾지 못했다. 나가기 전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언젠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닌 내 삶 앞에서 증명해라. 문이 닫히고 정막이 내려앉았다. 햇빛이 테이블 모서리를 타고 천천히 옮겨갔다. 얼마 뒤 은지와 아이들이 돌아왔다. 아이들은 양손에 귤을 한가득 들고 웃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쉬는 날이래요.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저녁 준비가 분주해지는 사이 그는 보자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통장 표지를 한번 쓰다듬고 서랍 가장 아래 칸에 넣었다. 봉투는 책장 속 오래된 시집 사이에 꽂았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제자리에 돌려놓는 동작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첫 숟가락을 들 때 그는 마음속 장부를 펼쳤다. 마지막 칸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는 눈으로 그 칸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글자를 새겼다. 끝 마이너스 완료. 진심 마이너스 확인. 문 마이너스 기억. 밤이 깊었다. 창밖 별빛이 유리창에 얇게 젖었다. 은지는 싱크대를 정리하며 물었다. 아버지, 내일은 좀 늦게 일어나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보이더냐? 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안정됐어요. 그는 미소로 답했다. 불안의 결이 가라앉을 때 사람의 얼굴엔 다른 빛이 생긴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장부를 덮었다. 빈 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내일의 칸은 새 장부의 첫 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페이지를 접어두기로 했다. 그의 몸과 마음은 같은 속도로 쉬어가야 했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며 그는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겼다. 가장 낮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을 잊지 말 것. 그 문장은 이제 유언이자 다짐 그리고 일상의 규칙이 되었다. 바람이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긴 시험은 끝났고 남은 시간은 살아낼 시간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의 기척이 멀리서 들려왔다. 그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이 켜졌다. 내일은 평가가 아니라 삶의 연속일 뿐, 오늘 적어둔 문장을 실천하면 된다. 그래.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